우리 15페이지로 와서 제 1절을 좀 더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이 영역, 이쪽에 있는 글은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수학 교육학, 그러면 수학과 교육학을 플러스 해놓은 것이냐, 아니면 H2O가 붙어서 물이 됐는데 아주 다른 물이 됐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시작은 수학과 교육학이지만 수학 교육학이 되는 순간 고유한 학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수학 교육학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학문으로서의 수학과 일반 교육학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해 놓은 것일까? 아니면 수학 교육학은 자체적 개념 체계를 지닌 독립적인 학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어야 된다? 후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에 그 단락으로 좀 내려가면 수학 교사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기관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수학 교육학은 독립된 학문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쭉 내려가서 단 이는 수학과 심리학을 내용과 방법으로 상정하고 그 절충지대에 수학 교육학의 무게중심을 설정함으로써 수학 교육학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심리학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여기 올게요. 처음에 수학 교육학은 수학이라는 영역과 교육학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합쳐진 거로서 탄생된 건데요. 라고 이야기한 듯 했어요. 이제는 둘을 단순히 합해서 얘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학문으로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단 수학 교육학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교육학에 대한 측면, 그 교육학은 뭐 하는 측면이에요?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한다면은 티칭이죠. 가르친다. 가르친다라는 말을 조금 반대는 아니면 좀 다르게 접근한다면 배운다. 그럼 어떻게 배운다? 그렇죠. 어떻게 배운다 또는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게 교육학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또는 학생이 배울 때 그 어떻게라라는 것의 큰 배경은 배우는 사람의 개인적인 또는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입니다. 따라서 티칭이라는 거의 한 부분이 심리학. 누구의 심리를 고려해서 배우는 학생의 또는 가르치는 교사의 심리를 고려해서 티칭도 하고 러닝도 하는 거예요. 수학 교육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고유한 수학이라는 하나의 분야가 있지만 이 수학을 티칭해야 되는 거고, 이 티칭을 하려면, 즉 가르치려면 그 안에는 가르치기 위한 또는 배우기 위한 대상의 심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 위에 어떻게 가르쳐야지 하고 올리기 때문에 바로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상 학생들은 도구적으로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한다. 봐봐요. 학생들의 심리가 들어있죠. 그런데 도구적으로 학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을 관계적으로 학습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가르쳐야 된다. 됐어요? 뭐가 낫다? 그 밑에 심리적인 어떤 이론을 탄탄히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티칭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가 수학인 거죠. 수학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만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대학교 때 거의 3분의 2 이상을 대학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아요. 대학에서 배우는 해석학, 복수함수론, 위상수학 이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나 잘났어 하고 가르친다? 아,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신론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하튼 그래서 대학 수학도 이 밑에 깔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교육학의 성립에는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 바로 이 수학을 바르게 아는 측면과 심리학을 바르게 아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서 심리학을 아는 거는 교사의 입장이나 또는 배우는 학생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탄탄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다? 좀 전에 읽었죠? 수학과 심리학은 각각 내용과 방법으로 상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아래 심리학이라는 것이 수학 교육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심리학 맨 아래 마지막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면 의당 아동이나 학생의 심리적 측면에 능통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요.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외우려는 심리가 있어요. 왜 외우지? 근데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또한 외우는 것을 이용해서 즉시 문제는 풀지만 상황이 좀 더 전개가 되거나 응용 문제가 생기면 어려워지잖아요. 이러한 상황적인 어떤 아동들의 상태를 알고 그거를 통해서 교사가 저래서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가르쳐볼까 하고 계속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태를 아는 건 당연하고 그 위에 뭐가 생긴다? 방법론이 생기는 거예요.